야, 이 나라가 나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걱정이야. 북한한테 적화통일 당할게 왜? 적화통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건데 적화통일 되면 이 나라 큰일 나는 거지. 하여간 도대체 걱정이야. 지금 북한은 저 왕조거든. 왕조야. 사실상 왕조라고. 그래. 아, 3대를 세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왕조지 뭐 다른 게 왕조냐고. 어? 저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있는데, 어? 그게 왕조지 뭐 다른 게 왕조냐고. 왕조가 아니래도 왕조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나라에서는 저 뭐야 종로구에서 뭐 정순 왕후, 그 단종비 정순 왕후, 정순 왕후를 기리는 그러니까 단종 임금이 저 삼촌한테 수영대군한테 왕자리를 뺏겼잖아. 그 당시에 12살 나 그것도 사극으로 봤는데 12살밖에 안 됐는데 하여간 뺏겼음. 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뺐더라고 왕자리를. 그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조카의 자리를 뺏은 거지. 그러니까 왕자리 놓고는 이건 뭐 양보가 없는 거야. 왕위를 놓고는 그냥 저 처지하려고 하는 자는 뭐 이런 구실 대고 저런 구실 대가지고 하여간 결국은 수양대군이 처지더라고. 그러면 역사 고금을 통해 가지고 이 권자만큼은 양보가 없음. 양보를 안 해. 그냥 그러니까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하여간 참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 권력을 향한 그 욕망, 집착. 뭐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은 참 무서워. 지금 종로구의 그 단종을 기리는 그 단종을 왜 그 정순왕후를 왜 그 뽑는 거 한 번 더 뽑아왔나 본데 올해는 그거를 없앴어. 그 왜 그랬을까? 올해는 그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나 본데 뭐 지금 뉴스에 보니까는 그 어제 뉴스인가 그제 뉴스인가 보니까는 없앴다는 거야 근래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없앴으니까 그게 뉴스에 나왔지. 그 왜 없앴을까? 이 시점에서. 응? 그래. 작년까지만 해도 정순왕후를 뽑았는데, 이거 스피드 데핑 하니까 내가 저건 뭐, 발가락이라든가, 뭐, 그런 뭐, 여기 장치가 있어가지고, 어, 내 육체로 저거 조작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 저거는 나의 저 심상,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그 즉시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뭐, 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대라. 저 스피드 데핑, 어? 결정적인 거야. 다른 어떤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이든 천사든 간에 저렇게 스피릿 래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음. 마귀도 못하고 저건 할 수 있는 존재는 편재, 그러니까 우주에 가득한 그 편재를 알려주는 하나님 이외에는 안 되는 거거든.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 구분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 뭐 화나게 해가지고 분노 폭발하게 해가지고 솔솔 약 올리든 뭐 어떻게 썼든 간에 검증할 때 화나게 해가지고 정도껏 화나게 해야지. 너무 심하게 화나게 했다가는 도대체 무서운 일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적당히 화나게 해가지고 저렇게 스피릿 래핑 현상이 있으면은 틀림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맞는다고. 그리고 또 간단해. 텔레파시가 있나 없나. 난 텔레파시가 뭐 저 우주인 뭐야, 아이고 우주인 관련 거기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외계인들은 텔레파시로 한다는 거라서 난 그거를 의심 없이 나 그것도 그럴듯하다. 외계인들은 텔레파시로 한다길래 그 말을 그래도 좀 신뢰가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님 외계인
그러니까 저기 저 텔레파시 있는 존재는 딱 한 명밖에 없어.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텔레파시가 없는 거로 최종 결론이 나왔어. 나는 그렇게 저 나의 경험 법칙상 그게 맞거든. 따라서 텔레파시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텔레파시가 있냐 없냐 이거, 어? 그거와 저렇게 좀 열받는 일이 생기면은 스피드 래핑 현상이 있냐 없냐 그때마다, 어? 약간 저 노하게 해가지고, 분노하게 해가지고 약간 크게 분노하게 올 필요는 없고, 왜냐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까 약간 노하게 해가지고 스피드 래핑 현상이 있냐 없냐.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마음을, 그 독심술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읽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읽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저 알아낼 수 있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럼.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사람 누구든 간에 아무개든, 특정인 말고, 그러니까 나의 텔레파시 들었다고 해서 아이고 저 나의 텔레파시를, 어, 듣고는 아유 나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니까 텔레파시가 나가기 때문에 그건 그런 거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지. 그리고는 저 나도, 사람의 마음을 읽으니까 마인드 리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주장. 그러니까 뭐 미래 예측에 앞으로 세월이 좀 흐르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 리더가 나온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엉터리 방터리. 이거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마인드 리더는 안 나와.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저 과학 장비도 나오지도 않고, 그거 안 나오는 게 좋아. 그거 나왔다가는 아유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은. 그럼 그래. 사람을 더 옥죄일 거 아니야. 참, 미리 싹을 꺾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야. 미리. 이자는, 가만히 보니까는 꽤, 성공을 거뒀다. 그래가지고 미리 싹을 꺾자. 바로 지금 그 미리 그 싹을 꺾는 일을 단행하고 있어. 단종 문화재가 금년부터 아마, 내가 최근 신문 보니까는, 저 인터넷 신문 보니까는, 인터넷에 뉴스 보니까는 단종 문화재가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나 봐. 종로구에서. 근데 올해부터 그거를 없앴어. 그 왜 없앴을 것 같아?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뉴스가, 어? 얼마 전에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뉴스인가 본데. 뭐, 지금도 인터넷 보면은 그 뉴스가 있을 텐데. 그 단종 문화재가 종로구에서 사라지는 거. 그 안 뽑기로 했어. 그 본부인하고 첩하고 왜 뽑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 왕후, 정순왕후하고 뭐 권빈, 김빈, 이거, 이렇게 그 빈이니까 저 왕비 바로 미치네. 바로 알아. 그러니까 정일품이네. 그러니까 저기 저, 어, 뭐 영의정과 동등한 거지. 계급 높이가. 그러니까 후궁으로서 가장 높은 거지. 그러니까 왕후 그 밑에가 왕비, 그 밑에가 빈인데. 그러니까 어 왕비하고 왕후는 이거는 저 정미품, 거기에 속하지도 않고 더 위지니까. 아이고 하여간 이거가 있었는데 올부터 없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없어진 계기가 뭘까? 단종문화재가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고, 올해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는 올해부터 안 오나 봐. 단종문화재가 있었는데 단종비를 뽑는. 왜냐면 그 단종 임금이 12살 때 임금자리를 뺏겨가지고, 저 숙부한테 뺏겨가지고, 삼촌한테 뺏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래가지고,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단종 문화재. 그리고
이 쫓긴 정순 왕후가 종로구에서 살았다는 거야, 종로구에서. 남은, 그러니까, 저, 어, 단종이, 죽음을 당했잖아, 강화에서. 내가 알기로는. 왜, 어떻게 죽음을 당했냐면은, 그 사극을 내가 그때 보니까, 방에 불을 무진장 떼가지고, 아주 뜨겁게 뜨겁게 떼가지고, 데워 죽은 건지, 타 죽은 건지, 나 그것까진 잘 모르는데, 아마 데워 죽은 것 같아. 불을 무진장 떼서, 못 나오게 하고, 어?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지. 그러니까 저 왕자리를 놓고 삼촌과 조카 간에 그냥 왕위 다툼 무서운 거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왕자리 놓고 싸우는 거 보면은 참 무섭다. 아이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 단종 임금이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다는 거. 12살 나이에 그 60만 원 삼촌한테 뺏긴 거지. 하여간 그러네. 그 삼촌이 조카를 보위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가로챈 거지. 그러니까 왕자리 놓고는 아주 비정한 거야. 서로 그냥 뭐 권력 다툼이 참 무서운 거야. 근데 왜 하필이면 작년까지는 했나 보다 단종 임금, 단종 임금, 저 정순왕후, 권빈, 김빈을 기리는 종로구에서 그거를 계속 뽑아왔나 본데, 어? 올해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는 올부터 폐지한 거 같아. 그 왜 이 시점에 와서 폐지했을까? 어? 저 작년까지만 해도 했나 본데. 그 이거가 뭐 저 폐지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 시대착오적인 경우다. 어? 시대착오다. 뭐 이거를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왜 옛날에 했던 거를 왜 지금 와가지고 저 정순 왕후를 뽑고 어? 권빈, 김빈을 왜 뽑냐? 그러니까 저 단종 임금이 저 후궁을 2명을 뒀나 봐. 난 이스라엘 가가지고 1명만 뽑으려 했는데 그 당시에 인구는 아마 조선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됐을까? 저 단종 시절에 단종 임금 그 재위 기간에 조선 팔도의 인구가 한 700만 정도가 채 안 됐을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인구 지금 850만 정도 돼. 그래서 전궁 1명, 후궁 1명 뽑으려고 했는데 물어봤음. 거기서 저 후궁에 내가 이미 밝혔듯이 후궁에 전궁은 이미 전궁인지 후궁인지 1명은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23살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음. 97년 8월 4일 생이니까 1명은 이미 있다고 23살 한국 나이로 23살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비슷한 나이 뽑는 것보다는 아주 홀리게 뽑는 게 그게 더 현명해. 왜냐면은 그래야 서로 다툼이 뭐야, 서로 다투질 않는다고 덜 다툰다고 서로 나이가 비슷하면은 서로 뭐 경쟁심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견제라 그래야 되나 경쟁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확 찌면은 아니 뭐 저렇게 어린 거고 무슨 경쟁이 되냐 뭐 하여간 나이 차이가 심하면은 경쟁을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뭐 물론 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점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괜히 이유도 없이 콜리게 괜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첫째 이유, 남자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해. 그게 첫째 이유고 둘째 서로 경쟁할 게왜 경쟁 상대가 아니다. 나이 차이가 이렇게 확 찌니까 뭐 그렇잖아. 나이가 한 십몇 년 차이가 날 텐데 글쎄 몇 년 차이가 날까? 홀리게가 몇 살을 의미할 거야? 이건 아가서 8장 8절을
거기에 해당되는 나이가 그럼 콜리교지 뭐야. 어, 그 사람 나름이야. 저 아가서 8장 8절에 해당되는 거는 보통 사춘기 이전으로 사춘기 이전에 여아로 보는 게 그게 맞지. 이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다고. 사춘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여아 여자아이가 아가서 8장 8절에 맞는 얘기야. 그게 사춘기 이전. 사춘기 이전이 몇 살이야? 사춘기 이전 통상적으로 저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사춘기 이전으로 보는 게 맞아.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빠를 수도 있지만 대개 그렇다고 내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춘기 이전으로 보는 거고 고학년은 사춘기가 시작될 수도 있고 그것도 사람 나름이죠. 어떤 애는 뭐 사춘기가 시작되는 게 되게 늦은 경우도 있는데 뭐 하긴 그래 사람 나름이야. 어떤 사람은 뭐 저 인터넷 글을 보니까는 뭐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그래 20대인데 20살 20대 중반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육체적인 어? 육체는 몸 상태는 이건 뭐 저 사춘기 이전에 어? 그러니까 생리도 한 번도 안 해봤고 하관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봐가지고 사춘기 이전 정도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더라고. 자신의 주장을 읽어보니까는 와 이런 여자도 있긴 있구나. 20대 중반 시집갈 나이인데 24살이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얼마 전에 글을 읽어보니까 대충 읽어보니까 뭐 하여간 참 슬픈 얘기가 있더라고. 어? 생리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진짜 몇 가지 사례를 드는데 참 딱한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거기다 글 쓸 그 정신 그 정성으로 나한테 의뢰를 하면은 그런 문제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 그거 다 가능해. 그게 바로 나거든. 그 나한테 어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서 제발 나 좀 어떻게 여자 구실 제대로 하게 아내로서 제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어 말을 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그런 데면은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몸 상태를 바꿔놓을 수 있거든. 변화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어? 없던 생리도 생기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여자답게 어? 여성답게 그게 가능하거든. 근데 왜 그걸 나한테 의뢰는 안 하고는 저 다른 데다가 글을 올렸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나 거기 글을 안 읽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딱 눈에 띄네. 나 잘 안 읽어. 그거 뭐 이렇게 읽으려고 이렇게 쭈르륵 내려보는 적도 없어. 가끔 가다 어떻게 예전에는 아예 안 받들었는데 요 근래 가끔 가다 이렇게 보니까는 그런 특이한 내용이 있길래 보고 그러거든. 가끔 가다. 그 단종문화재가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나 본데 올해 뉴스에 뜬 거 보니까는 올해부터 폐지시켰다는 거야. 폐지 이유가 시대 최고적인 거라 이거야.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질 않아. 내가 인간문화재 단군 신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문화재 신청했잖아. 그것과 난 무관하지 않다고 난 봐. 그러니까 이병건이가 저 어, 인간문화재 신청하면서 뭐 단군이니 또는 천재니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니까는 이자가 이 나라의 국왕이 돼갔다고 날뛰는구나. 그러니까는 견제 심리가 작용한 거로 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작년까지만 해도 단종 문화재가 건재했나 본데 왜냐면 뉴스가 오래 떴으니까 그럼 그래. 시대착오적인 그런 미인대는 우리는 안 하겠다 더 이상.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올해부터 폐지한 이유가 그럼 뭐야? 내가 단군 문화 단군처럼 어? 저 단군 신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국왕이 되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야? 그게 슬슬슬슬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군 신화를 근거로 한 인간 문화재도 안 주고
그리고 아예 싹을, 그러니까 잔재를 없애갔다 이거지. 어? 그 일제 잔재를 없애듯이, 그러니까 왕이 저 나오는 이 나라에서 저 국왕제가 들어서는 그런 거를 아주 저 자체를 싹을 자르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아주 단종 단종을 기리는 이제 정순왕후 뽑는 거와 권빈, 김빈을 뽑는 이렇게 세 명을 뽑는 그 문화재를 아예 그냥 폐지시켜 버렸어. 시대 착오적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 요때 그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할 텐데 난 모르겠어. 내 판단에는 아마 내가 인간문화재 되면서 저 단군 신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문화재짜리를 요구했으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자가 이거 이저저뭐 종로구에서 그거를 계속 진행하면은 정순왕후하고 권빈, 김빈 이거를 계속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하면은 봐라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왕의 제도가 좀 생기는 게 어떠냐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그래 그러니까 아예 싹을 싹 제거과 싹을 아예 그런 저 왕정이 들어설 그럴 기미를 아주 그냥 싹 없앤 게 아닐까 그 무서운 거지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저 이병건이가 저 인간문화재만 신청을 했으면은 그리고 개인 방송으로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않았으면은 개인 방송으로 맨날 나와가지고 요새는 아주 열받아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방송하다시피 하잖아. 안 오는 날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러다간 정말 이 나라가 성경 있어. 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뭐냐면은 스가랴서 14장 9절 그 스가랴서 14장 9절 그리고 뭐 7절부터 쭈루룩 읽어보면은 그건 한반도가 맞아. 한국이 맞아. 한국에서 저기 천하의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게 맞거든. 나는 그걸 내가 제일 먼저 해석한 게 아니라 민서가 하면서 자기를 민석대왕이라면서 주장한 사람이 있었거든. 그걸 내가 21살 때 정도에 내가 20살인가 21살인가 정확한 나이를 기억 못 하겠어. 20살인가 21살에 내가 울진 가가지고 죽변리 우리 누나 시집간 곳 그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신문 보니까는 그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태까지 기억하는 거지 민서가 그러면서 스가랴서 14장 9절 7절부터 9절 그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메시아가 국왕 노릇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민석 대왕이라 그러면서 주장하는 사람 있었거든. 뭐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민석대왕으로 한번 검색해봐. 네이버에서 민석대왕 검색해봐. 그럼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 민석대왕을 딱 입력해가지고 검색하니까는 그 사람 얘기 나와. 근데 모르겠어. 그 사이에 또 그게 또 삭제가 됐는지. 내가 한 작년인가 짜작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검색해보니까는 가끔 검색해봤거든. 민석대왕을 해가지고 딱 엔터 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와.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한 명뿐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글을 읽었기 때문에 뉴스를 봤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거는 동해 서해가 대한민국의 동해 서해 그렇다. 그거를 금방 알아챈 거지. 그거 읽지 않았으면은 그거 알아내려면은 나도 한참 걸렸지. 아마 아직까지도 못 알아냈을지도 몰라. 좀 슬픈 얘기지만은 그 민석대왕이 나한테 기여한 게 있네. 그걸 알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지가 저 그거는 그 자리는 말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차지하는 건데 그 성경 보면은 14장 9절을 보면은 스가랴서 14장 9절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의 왕,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지. 천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어쩌자고 왜 왕이냐고. 하나님이 되려면 황제가 돼야지 왜 왕이냐고. 그 번역이 잘못된 거지. 천하의 왕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거는 천황 또는 천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황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왜 왕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병건이가 국왕이대 같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인간문화재 신청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싹이 저 뭐야 싹이 도단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아마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사람이라는 거는 뭔 일이 벌어지면은 뭐 그걸 갖다가 정신병 정신분열증에서는 뭐 자기와 전혀 관계도 없는데 자기와 연관시키는 걸 그걸 가지고 정신병이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나도 그나 기억나. 그러니까 나는 그걸 종로구에 그 단종을 기리는 그 정순왕후 뽑고 권빈 뽑고 김빈 뽑는 거 그거 나한테 유리해. 왜냐면은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그러니까 세계를 다스릴 때 국왕으로 황제로 다스릴 날이거든. 근데 그게 이 나라에서 그런 제도가 어? 단종을 기리는 그런 권빈 뽑고 김빈 뽑고 정순 왕후 뽑고 그게 있으면은 내가 이 나라에서 국왕 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워지는 거고 하여간 도움이 되는 거 맞거든. 근데 그거를 갑자기 폐지시켰네. 그게 올해 폐지된 거 같아. 그러니까 싹을 꺾었다 이거지. 이병건이가 이 나라에 국왕되는 거를. 그러면은 그거 꺾으면은 그 박수 칠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가장 흐뭇한 사람이 난 김정은이 같은데. 김정은이가 아 좋다. 남한에서 참 어? 알아서 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쁜 그러니까 단종 이 문화재 단종 문화재를 종로구에서 폐지시킨 금년부터 폐지인 것 같은데 아니 나 그거 물어봐봐. 올해 폐지한 거냐 아니면 작년에 폐지한 거냐. 근데 왜 올해 뉴스에 나오지? 응? 그럼 올부터 폐지인 것 같아. 그 폐지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봐. 그럼 그렇게 말은 안 하고 내 얘기는 안 하고 같지만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올해 인간문화재 신청하고 그랬잖아. 단군 신호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싹을 꺾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어떻게 볼 때는 난 그렇게 짐작하는데 내 짐작이 틀리더라도 난 그렇게 계속 생각할 거야. 그럼 그래. 내 입장에선 그래. 왜 이게 있었던 게 그게 내가 인간문화재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니 단군 신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문화재도 되고 또 국왕도 되고 황제도 되고 뭐 그거를 그러니까 아예 저 단군 신화 그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어? 단종 문화재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아예 폐지시켰는데 여기서 아주 가장 흐뭇해하는 사람은 아마 김정은일 거야. 아마 김정은이가 남한을 접수하려고 적 같은 일 해가지고 지가 저 사실상 국왕 노릇하려고 지금 뭐 최고 뭐 어쩌고 하여간 뭐 몇 개 타이틀을 새로 명칭을 바꿨잖아. 북한 아유 나 그건 내가 뭐라고 암기를 하고 있냐고. 북한 뭐 최고까지도 붙이고 뭐 저쩌고 하여간 그러네. 북한 김정은의 칭호가 지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국가 원수까지도 겸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단종문화재를 없앤 거를 아주 가장 좋아하겠구만. 그렇잖아. 단종 저 그거 과거의 역사를 저 어? 지우려고 애를 쓸 텐데 이시조선 그 역사를 지우려고 애를 쓰고 그 화폐개혁 얘기가 또 나오네. 화폐개혁 난 그럴 바에는 그런 화폐개혁은 난 반대. 뭐냐면은
왜 그렇게 이 씨가 저 화폐계 저 옛날 현재 저 지폐에는 왜 이렇게 이 씨가 많으냐 또는 왕조 관련 인물들이 이렇게 꽤 있냐 뭐 그런 식으로 저 걸어놓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저 새로운 화폐에는 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인물이 등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난 그거를 반대하는 거. 왜냐면은 지금 좌파와 우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선 거 아니야? 그럼 좌파 정권에서 돈이 저 요 근래에 들어선 요 대한민국 정권 수립 이후에 좌파 정권에서 돈을 찍어내면은 거기 화폐 도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 같아? 우파 대표적인 이승만을 집어넣을 것 같아. 도대체 그러니까 우파의 간판적인 우파 인물을 간판이 아니더라도 우파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을 것 같으냐고. 도대체 몇 명이나 넣을 것 같으냐? 볼 때는 그런 면이 난 우려스러워 가지고 우파 좌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거 거기에 돈에 인물을 집어넣을 게면 나는 우파를 넣으면 그건 그럭저럭 나로서는 뭐 넣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진 모르는데 내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좌파 대표적인 좌파라든가 하여간 좌파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저 화폐 도안에 들어가면은 그걸 나는 그 꼴 보는 거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전 정권에서 화폐 개혁을 어, 해야 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 이념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좌파냐 우파냐 이거에 휘말릴 수 있는 인물을 아예 안 넣으려면은 옛날 그러니까 옛날 인물들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탄생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그런 사람들만 돈이 나오면은 난 거기에 대해서 난 굴말을 별로 안 하는데 거기다가서 뭐 거기에 뭐 무당을 넣는다든가 그런 뭐 그런 이름은 하면 내가 화를 내지. 아니 생각을 해봐. 무당이 거기 들어가고 중이 뜩 뭐야 조선을 건국할 때 도읍을 정해준 뭐 대산지 뭔지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이 화폐 도안에 딱 들어가면 내가 아니 저 나하고 종교가 틀리잖아. 불교의 거목을 떡 거기다가 화폐 도안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하간 하여간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나의 비위를 건들 목적으로 그런 건지 하여간 무슨 목적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런 식으로 화폐 개혁을 하려면은 화폐 개혁 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대로 해야지 그럼 저 화폐 개혁 하더라도 몇 년 안 남았을 몇 년 후에는 내가 세계 정복할 거거든 몇 년 글쎄 몇 년일까 내가 볼 때는 난 비행기 없이 대규모로 끌고 오면 곧바로 세계 정복을 날리는 거거든 그게 글쎄 언제쯤일까 나도 뭐 그게 금년이다 내년이다 또는 10년 후다 뭐 5년 후다 나 그거에 대해서 난 말하고 싶지 않거든 나는 비행기 없이 대규모로 끌고 오면은 곧장 세계 정복할 거지 미기적 될 거 아니거든 나 그거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 세계 정복하는 그 시기가 먼 훗날이 아니야 뭐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세계 정복 아니 나는 그냥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자국의 안전이나 지키려고 그러지 저 세계 정복하는데 나서지 않겠려 그래 난 그럼 누가 나설 거냐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 잔뜩 데려와가지고 저 비행기 격치 속도 굉장히 빠르잖아 뭐 세계 정복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하여간 이 단종 문화재 이거 없애는 거를 가장 아주 좋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라는 거 그럼 그래 그리고 뭐 또 그 다음번에 좋아하는 사람은 이병건이가 이 나라 성경 스가랴서 14장 9절이 이 나라거든 한국이거든 그건 한국 맞아 절반은 동해 절반은 서해 뭐 한국 맞아 그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민석대왕이라고 하는 그 양반 지금 저 글쎄 몇 살일까? 하여간 90을 바라볼 정도가 됐을까? 하여간 정확한 나이 모르겠어. 나보다 나이 꽤 많은 거 맞아. 80몇 내지는 90 정도 됐을 거라고 아마. 그 민석대왕이 지금 살아있는지 아니면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 아이고, 하여간 이 나라가 단종문화재가 지금 있는 게 어때가지고 그저 권빈 김빈 정순왕후 뽑는 게 지금 어때가지고 근데 이병건이가 그걸 그 도움을 받을 꾀배 그러니까 저기 봐라 단종문화재도 있지 않냐 이병건이도 그 국왕 저 스갈에서 14정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7절부터 9절까지 스피릿 래핑 했네. 내가 약간 열받으니까는 스피릿 래핑 현상이 있잖아. 하여간 그거를 싹을 꺾니라고 그런 거지. 도대체 그 사람도 딴 이유를 들겠지. 이미 들었네. 시대착오라. 응? 시대착오적인 미인데 왜 할 필요 없다. 참나.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세계 정부가 안 오고 뭐 세계 통일 안 할 것 같아? 나 할 거야. 그거 뭐 저 이스라엘 850만 명밖에 안 되고 인구도 그렇게밖에 안 되고 군대도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 동원해가지고 아님 하늘 군대 천군 천사 데려다가 세계 정복할 거거든. 할 거야 확실히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세계 정복하는 해가 언제냐고 나도 모르겠어. 금년에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10년 후에 할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야. 그거 어떻게 하기 나름이냐고 내가 몹시 화만 나면 돼. 그 조건은 내가 몹시 화만 나면은 하늘 군대들이 잔뜩 몰려오게 돼 있거든. 알았냐고. 뭐 다른 방법도 있어. 몹시 화나는 게 아니라 저 콜리기하고 아주 열심히 사랑에 빠져 있기만 하면 돼. 그럼 비행기 없이 굉장히 띠로 몰려온다고. 그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면은 그거 돼.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 어느 거야. 콜리기하고 사랑에 푹 빠지면 돼. 그러면 푹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비행기 없이들이 띠로 몰려온다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화내는 게 쉽냐 아니면 콜릭이든 저 사랑하는 여인과 어 사랑을 나누는 그게 더 쉽냐. 화내는 게 쉬워 남녀 간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게 더 쉽냐고. 어느 게 더 쉽냐고. 나는 둘 중에 하나. 어느 게 더 쉽냐면은 뜨거운 사랑 나누는 게 더 쉽지. 그럼 그래. 난 그래. 나의 경우는 그래. 아이고, 하여간, 비행기 없이로 세계 정복하는 거 빨리, 그 꼴 빨리 보고 싶으면은, 나하고 빨리 누군가와 결혼하면 돼. 미스심이든, 이스라엘의 홀리게든, 결혼하면 돼. 그래가지고, 부부 생활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비행기 없이 그냥, 그 순간 그냥 엄청나게 몰려오거든. 그러면 데려다 놓고 세계 정복하면 되는 거지. 비행기 없이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데. 어떻게 당할 거야? 그냥 항복밖에 더 있어? 항복 내지는 아니면 저 싸우다가 전사라든지. 참나. 난 내가 적장이면은 내가 적장 입장이면은 난 항복해. 왜냐? 이건 뭐 싸워봤자 상대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걸 어떻게 당하냐고. 못 당해. 그러니까 어차피 싸워봤자 질 게 뻔하다. 그럼 그냥 항복하는 게 그게 현명한 거잖아. 그럼 나만 내 누군가는 그렇게 항복을 소리를 잘하더구만. 그래가지고 그게 김정은한테 항복, 북한의 핵무기 그 핵개발 그거에 발 맞춰가지고 항복 그거는 안 되지. 항복할 필요 없어. 왜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그래. 하늘에서 불 얼마든지 내려오게 할 수 있고 땅속에서 불 얼마든지 솟아오르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적군들은 얼마든지 끝장낼 수 있거든. 적군들을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어.
잠재운다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저 밤에 잠자는 거, 그런 식으로 잠재우는 거를 잠재운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아예 저 세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골로 가는 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응? 이 세상을 뜨는 거, 그게 가능하다고 나는. 그러니까 난 진짜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전쟁 맞고 나를 못 당해. 에휴, 시대착오적인 미인대 왜 이거라고 하면서 이걸 왜 폐지했냐, 이거. 단종문화재. 이거를 왜 내가 단군 신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같은 단자가 들어가는 건 맞네. 내가 단군 신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문화재. 그러니까 천재와 단군과 나와 일치된다. 환웅, 뭐 또는 360가지 저 기적, 그걸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일로 해석했는데, 기적도 일이야. 비 내리는 것도 일이고 천둥번개 치는 것도 일이니까. 그래. 그렇잖아. 기후, 날씨 창조하는 것도 일이라고. 고유의, 나만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일이지. 아이고, 이 단군 문화재가 사라진 게 섭섭해. 뭐 다른 사람들은 시원할지 몰라도, 이거 시원하다. 뭐 그럴지 몰라도 시원하지. 왜냐? 이게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왕정복고,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에서 저 왕정복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적도 한때는 있었지. 그리고 뭐 지금 저 여자 황제인가 여자 왕인가, 여왕인지 여자 황제인지 지금 등극해가지고 있지. 어? 회원 옹주인가? 그분이 뭐 연세가 지금 아마 90 가까이 된 것 같아. 80 몇 정도 됐나 본데. 옹주가 여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지금 어, 이 나라도 있다고. 지금 왕이 있어. 자기가 그러니까 황제인지 여자 황제인지 하여간 있다고. 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공인은 안 하고 있지만은 몰라. 공인한 사람도 있는지. 지금 하여간 아직까지 공인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들 나름의, 그들만의 리그식으로 지금 이 나라에도 아예 없는 건 아님. 거기다가 또 이병건이니까 또 스갈에서 14장 9절이 한국이다. 그건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민석대왕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사람 민석대왕 말고도 저 민석대왕이 지금, 민석대왕을 한번 검색해보니까 네이버에서 그럼 나온다니까. 그 사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나 그거까지 난 모른다니까. 몇 년 전에 검색해보니까 살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병건이가 혼자 떠들어대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14장 9절이 그게 한국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고, 왕이 된다고. 천하의 왕이 잘못된 거고 해석이 잘못된 거고, 천황으로 해석하든지 황제로 해석을 하든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어쩌자고. 천하의 왕, 왜 왕이면 뭐야? 황제만 못한 거 아니야? 근데 왜 해석을 왜 그따로 하냐고. 하려면 제대로 황제로 해석을 하든지 천제로 해석을 하든지, 천황으로 해석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참나. 왜 하나님을 격화시키냐고. 어?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면은 내가 이 나라의 국왕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 시대착오적인 거라 그러면서 폐지시켰잖아. 단군 문화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속상하잖아. 단군 문화재 계속 있어야 봐라. 단군 문화재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 나라의 성경 스가랴서 14장 9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국왕이 되는, 황제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잖아. 근데 그거를 아주 어? 싹을 자른다 이거지. 싹을 아예 그런 기미를 없앤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아예 있었던 단종 문화재를 싹 없애는, 참. 그러면은, 안심해도 돼? 두 다리 쭉 뻗고 자도 되는 거야? 그렇게 단종 문화재 없애면은 이 나라에서 스가랴서 14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저 천하의 황제가 되는 거는 그건 없었던 일로 되는 거냐고. 성경 스가랴서 14장 9절은 그거는 그냥 물 건너간 거냐고.
참,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지. 어?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스가랴서 14장 9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서 국왕 황제가 될 저기 근거는 있어. 알았냐고. 그건 내가 최초가 주장한 게 아니라 나는 민석대왕이 주장하는 걸 보고 그거 맨 처음 그거 알고는 21살 땐가 20살 땐가 그 글을 읽고는 야, 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구나. 뭐그 민석대왕만 주장한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이 맞아. 그거 저기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거는 한국이 맞다고. 동해 서해가 절반씩.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혼내는 얘기가 그런 주장을 종종 했잖아. 왜냐? 일본한테만 동해라고 자꾸만 떠들 게 아니라 그 중국한테도 이게 왜 황해냐? 이게 왜 동중국해냐? 동중국해 아니고 황해 아니고 이건 서해다.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냐? 세계 최고 권위 있는 자료가 뭐야?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치는 그런 자료가 뭐냐고. 성경이야, 성경. 성경만큼 최고의 권위가 없는 거거든. 다른 어떤 자리라도 어떤 고증이든 그 어떤 거라도 성경에 배치되는 다른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면 성경을 더 우선으로 그렇게 다루거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중국하고 일본을 볼 때 중국은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고 그리고 악나라기가 일본보다 더 독종이거든 중국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무서워가지고 이게 서해라는 말을 여기는 동해 서해로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서해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일본한테 좀 약하게 보이는 중국보다는 약하게 보이는 일본한테만 어? 저 동해라고 그냥 바득바득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저 일본한테만 그러지 말고 중국한테도 그러라고. 또 강조하는 거야. 어? 저 진짜 무서운 깡패 두목에 해당되는 깡패. 내가 볼 때는 중국은 저 깡패 두목으로 보이고 저 깡패 비유한다면 일본은 저 깡패 행동대장 정도밖에 더 돼. 중국에 비하면은 그런 거야. 그저 인구면으로 영토 크기로 봐서도 그렇고 인구 숫자도 봐도 그렇고 일본은 깡패로 말하면 비유로 되면 행동대장 정도에 해당되고 중국은 어? 깡패 두목으로 비유가 되네. 그러니까 깡패 두목한테는 감히 덤비지 못하고 행동대장만 가지고 뭐라고 떠드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라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얻어가지고 국가의 백년대계, 천년대계, 만년대계 이거는 알 바 아니고 당장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품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 나를 스가랴서 14장 7절부터 9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를 이 나라의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되고 천하의 천황이 되고 천제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떠받들 일이지. 그럼 단종문화재도 그냥 내버려 두고 못 본 척하고 말이야. 아니 못 본 척이 아니라 좀 구경도 하던지 말던지 하여간 그냥 놔둘 일이지. 그걸 왜 폐지를 하냐고. 내 입장에서는 그걸 폐지시키면 섭섭한 거고, 이병건이가 국왕되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유 싹을 잘라야 된다 이거지. 이런 잔재를 없애야 된다 이거지. 왜냐 저자가 이 나라의 스가랴서 14장 7절부터 9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나라에 국왕돼 갔다고 나설지도 모르니까 어? 참 서글픈 현상이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껄껄대고 가장 흐뭇해하는 사람은 김정은이야. 김정은이 그렇잖아도 지금 핵무기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뭐야? 뭐 김일성 저 3대 그 세습 그 정권을 지키려고 그거 그거 지키려면은 핵무기가 필요 없어. 그건 핵무기가 필요 없고 중국하고 중국의 도움만 받으면은 얼마든지 그 권력을 유지가 가능하거든. 아, 근데 시대가 좀 달라졌네. 왜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한테 아무리 줄타기 외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도, 화만 버럭 내면은 그냥, 백두산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쾅 하고 폭발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화산 폭발도 가능한,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있는데, 그럼 그래. 뭐 중국 의지에 맞자지. 진짜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있는데 어쩌자고. 그러니까 왜 단종문화재 폐지한 거를 가장 좋아하는 게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가장 좋아하고 이 단종문화재 폐지한 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내가 볼 땐 나 같아. 왜냐? 그게 있으면은 내가 이 나라 스가랴서 14장 7절부터 9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민석대왕도 생각했듯이 민석대왕은 그거를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거지. 자기 스가랴서 14장 7절부터 9절을 그거를 자기가 민석대왕 되는데 이용을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고. 근데 그러니까 해석을 누가 하냐에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해석하는 게 옳은 거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는 다 엉터리 방터리도 많다 이거지. 저 뭐 수입에 대해서 뉴스에도 그렇고 가끔가다 뉴스에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드는 정치를 많이 하고 있어 이 나라에서 지금 저 당리 당략 사리 사욕 뭐 이거를 내세워 가지고 지연 혈연 뭐 하간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내세워 가지고 참 정치를 하는 게 그럼 당신이 정권 잡으면 그렇게 안 할 거냐? 근데 나하고는 경우가 달라. 나는 진짜 하나님이 돼가지고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저 그런 뭐 지연, 학연, 뭐 혈연 뭐 이런 거 하더라도 흠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서로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은 그게 흠이 되고 잘못이 되지만은 나는 하도 능력이 크고 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대단한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말이라도 거냐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야. 성욕이라 이거야 성욕. 어? 일반인 보통 사람들이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면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니까는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성욕이라 이거야 성욕. 근데 내가 집권을 해야 세계를 다스려야 세계가 황금기가 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집권하면은 세계를 정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유지가 안 돼. 하간 저 휘어잡지 못한다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세계 정복한 존재가 아무도 없잖아. 그 내가 조만간 하려고 그래. 그거 조만간이 도대체 금년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 뭐 언제가 될지 나도 그 하여간 그 돕는 자가 한 명도 없어서 그래 나한테. 아이고 참나 그 여자 하나만 홀리게든 여대생이든 좀 어떻게 좀 나하고 좀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은 그리고 나하고 여정서 로열티 제대로 받고 그러면은 다 일이 어? 아주 술술 잘 풀릴 텐데 어느 누구도 돕질 않네. 난 진짜 하나님 맞는데 이 나라 가지고 뭐
저 사장님을 뽑는데 뭐 어느 회사는 외국에서 사장을 도입을 했다는구만. 문물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외국 사람을 사장에 앉혔대. 그게 뉴스에 떴네. 그러면서 저 정치인까지도 좀 수입을 하자. 왜냐 이 나라에서 지금 좌파 우파 나눠져가지고 서로 으르렁으렁대고 싸우는 게 참 꼴불견이다. 내가 볼 때는 좌파 우파. 그거는 좌파 우파 하는 거 보면은 그건 내가 우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파가 오라. 좌파는 지금 하여간 하는 거 보면은 좌파 우파를 볼 때 우파가 하는 게 옳은 거지 좌파가 하는 거는 아주 내가 볼 때는 딱 질색이거든. 난 좌파가 옳은 거라면은 나는 나도 좌파를 해왔어. 근데 여러 가지를 경우를 수를 응?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아무리 생각해봐도 좌파는 아주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조선닷컴 토론마당 오늘 글을 내가 읽어봤거든. 아까 읽어보니까는 그 의문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고. 의문사에 대해서 오늘 글을 올라온 걸 읽어보니까는 의문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 특정인들 몇몇 사람들 죽은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했더라고. 근데 그거 딱 읽어보니까는 그것도 그럴듯해. 그 주장이 뭐 전혀 근거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던가 뭐 등등 그런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 있잖아. 그게 의문사, 그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내가 야 천사들아 저 봐. 좀 기록 좀 가져오라고. 인간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게 있어. 그거 야 저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노회찬이가 정말 자살이냐 아니면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타살이냐 자살이냐 타살이냐 노무현이가 정말 부엉이 바위에 의해서 스스로 뛰어내린 거냐 아니면 자살이냐 타살이냐 뭐 또 뭐 노무현 노회찬 같은 진짜 응? 우연하게 도시가 들어가네. 하여간 뭐 그 이외에도 좀 의문스러운 사람이 좀 있지. 응? 내가 지금 얼핏 생각이 잘 안 나서 생각이 나더라도 난 말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오는 거로 봐도 되고. 하여간 그 의문사가 많은 게 그러니까 시체 장사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야? 그걸 그저 우파에서 그렇게 말하더구만. 시체 장사라고. 그러니까 의문사. 그리고 나는 그 세월호 그 원인. 그 원인이 난 그게 납득이 안 가. 누군가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했더구만. 만약에 그 당시에 좌파 정권을 그저 좌파 성향의 사람이 글을 썼어. 조선닷컴 토론마당에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은 저 좌파 일색이야. 절대로 좌파야. 아주 골수 좌파인데 그 골수 좌파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나 다른 글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딱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좌파가 그니까 좌파 우파로 날아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우파 정권이고 현 정권은 좌파 정권인데 좌파 정권이 집권을 했으면은 집권 당시면은 세월호 그 사건은 기껏 만약에 어 거기에 뭐라고 글이 돼 있냐면 내 기억상 어 한두 명 정도의 희생이 나왔을까? 뭐 그 정도지 그렇게 300여 명 정도에 달하는 300명이 넘나? 그 302명이었던가? 아유, 잘 기억이 아리송하네. 하여간 302명으로 기억되는데 그 세월호 희생자가 그게 뭐 내 기억이 잘못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내 기억상 302명인가 본데 그렇게 엄청난 희생자가 나올 리가 없다. 좌파라고 그러진 않았던가? 하여간
저, 어? 그렇게 표현을 안 썼더라도 어쨌건 간에 좌파가 집권했을 경우라면은 그런 경우에 한두 명 정도의 희생이 나왔다. 나 그래서 그런 걸 들었고, 저기, 뭐 인터넷 보면은, 아이, 그거에 대해서, 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이, 그런 글이 꽤 있어. 그리고 내가 볼 때도 그거, 얼마든지 금방, 살릴 수도 있었는데, 선장이 왜 그런 식으로 하고, 하여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게 많아. 그래가지고 천사들한테, 야, 이거 도대체, 자초지종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나중에 공개할 거야. 진실은 이렇다. 세월호가 그 배경이 그러니까 그 세월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아냐면 두 명의 증언 두 명의 증언이면 충분히 다 알아낼 수 있어. 그게 뭐냐면은 죽은 사람 유병원이오고 저 그 교감 그 학교 그 고등학교 교감 그렇게 두 명만 내가 살려내면은 부활시켜가지고 야 너 이실 짓고 와라 내가 너 살려냈으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말하라고 그러면은 유병원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그 교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가 죽은 거 살려냈으니까는 고마워가지고 그 입에서 그래도 거짓말이 솔솔 나올 거야. 아닐 텐데. 그때는 직원을 올 텐데. 그러니까 솔직히 다 털어놓을 텐데. 그러니까 그 세월호에 대한 비밀은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그 교감하고 그 유병원하고 그 두 명한테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세월호의 비밀은 아주 다 99.9% 이상 드러난다고는 봐. 근데 좀 0.1% 정도는 아마 드러나지 않을 뭐 하여간 그러니까 좀 보태가지고 말한 것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드러날 만한 건 드러난다 이거지. 아까 나도 세월호에 대해서 난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대표적인 의문점이 바로 저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은 그 분명히 세월호 관련 글을 읽어보니까는 헌데는 얘기가 저 좌파 정권이 그 당시에 집권했으면은 세월호 희생자가 만약에 나왔더라도 그런 뜻이었어. 한두 명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그렇게 죽었냐? 이것이 좌파 정권이라고 그랬던가? 하여간 집권을 안 했기 때문에 집권 당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이 컸다. 이 말이 그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 내막을 알아내려면 유병원이 오고 교감 내가 부활시키면 돼갖구만. 그 나중에 내가 그 둘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실직고 하라. 도대체 뭐냐? 천사들의 기록도 가져오라 해가지고 공개할 거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흑막이 도대체 뭐냐? 무슨 어떤 뭐를 겨냥하고 이런 일이 터진 거냐? 그게 우연 같지가 않아.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러니까 계획범죄 그런 냄새가 풍긴다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런 거를 비롯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의 궁금증을 내가 속시원하게 내가 공개할 거라고. 이런 말 하니까 이거는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제거해야겠다고. 아이고 어쩌나 나 진짜 하나님 맞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발언 하라고 돈을 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나 이런 발언 안 해.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래. 나도 내 목숨이 아깝고 그런 거래. 언제 불기에 객이 되는 그런 발언 내가 왜 하냐고. 미쳤냐고. 저 미친 사람도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데. 그럼 그래. 내가 하는 발언 가만히 내 생각해보면 난 걱정 안 해. 왜냐?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인데 뭐가 걱정이야. 걱정 안 해. 난 이제 개인 방송으로 내가 떠드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마음고생하냐? 아유, 난 일체 안 해. 내가 내가 이 개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실언을 했다고 치더라도 나는 거기서 후회 한다든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했는데 그냥 그런 걸 안 해. 아예 뭐 했으면 어떠냐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난 그냥 넘어가지 마음고생을 안 한다니까. 하여간 그렇다고 단종문화재가 왜 없어졌어? 나로 내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아쉽네. 그게 있어야 내가 이 나라의 국왕이 아유 나 이 나라의 국왕 되는 거 원치 않아. 나 저 이스라엘 가야 돼. 이 나라는 나를 아니 그저 나 혼자 되고 싶어요 뭐해? 이 나라에서 나를 아무도 저 국왕 삼아주려고 저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내가 국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국왕이 되고 싶더라도 자기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데 가서 펼쳐야지. 이 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이미 회원 옹주인지 자기가 여왕인지 여황인지 지금 등극해 있잖아 지금. 근데 허울 뿐이지 누가 추종하냐고. 뭐 물론 그들만의 리그로 그 집안 사람들은 떠받들고 있더구만. 근데 슬프게도 그 회원 가서 막 이름이 회원이었던가? 모르겠어. 그 여왕인지 여황인지 이름을 까먹었어. 이름 까먹었어. 하여간 심혜원이가 떠오르네. 내가 참나. 심혜원. 아유 내가 저 이스라엘 국왕 되면은 전궁을 시킬까 후궁을 시킬까 나 지금 아직까지도 고민 중인데 난 물어봤으면 어떻게 될 거지. 그건 마음이 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인지 후공인지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 그 앞으로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 떻게 결론이 날지도 모르고 정한 바 없고 하여 모르겠어. 그리고 저 심혜원 양은 본인이 거부한다면은 난 전공이든 후공이든 모든 거 다 싫다. 그게 본심이면은 진심이면은 난 언제든지 난 그러냐고. 나는 난 지금까지 그래왔어. 나 싫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니까는 동네 처녀가 여고생이 내가 20대 초반에 나하고 나이 차이가 2살 차이야. 그 애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내가 20대라 그랬고 그 애는 여고생이라 그랬는데 나이가 2년 차이야 2년 차이. 어? 겨우 2년 차이라고. 근데 20대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는 여고생인 여고생이면은 그 이병건 나이는 몇 살이냐고? 2살 차이. 내가 2살 많았어. 따라가니까는 아니 2살 차이인데 뭐 따라갈 만하지. 따라가니까는 나를 딱 쳐다보더니 주제 파악을 하라고. 그래서 난 그 자리에서는 발 돌렸어. 난 원래 그래. 여자 여자 말이야 여자 이 김혜연 양도 마찬가지야. 누구든 간에 이스라엘의 누구든 마찬가지야. 여자가 나를 싫은 내색을 보이면은 그 즉시 발걸음 돌려. 마음을 바꿔. 그 여자가 싫은 거, 아니, 하나님이, 내가 같은 인간끼리라면은 어쩔 줄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니, 저, 싫다는 여자 하나 따라다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모범이 될 거 아니야. 아니, 여자 쪽에서 싫다는데 왜 자꾸만, 어? 따라다니냐고. 난 진짜 그건 맞아. 여자 쪽에서 싫은 게 확실하면은 그 즉시 발 돌려. 싫은 게 아니라 그냥 탐탁지 않다. 늙은이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 어? 그렇다면 그냥 뭐 언제든지 난 손뛴다니까. 그거 맞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은 진짜야.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공짜 복지라던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거든, 지금 하는 거 보면, 공짜 복지라든가, 특히 대표적인 경우에, 어? 하여간, 이념 때문에, 난 내가 볼 때는 좌파, 우파로 볼 때, 그래도 우파는 그래도 이제 양심적이야. 양심적이고 그게 좀 옳은 건데 이 좌파들
억지 쓰는 거 보면은 아주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 그래서 저 우파 편드는 거야. 좌파가 하는 거 보면은 하나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라든가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동성애 때문에 망한 나라가 어느 나라야? 저 사해바다,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인데 한 서울하고 크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서울 크기, 서울 면적. 그 그 저 유황불비 내려가지고 그 유황불비 내린 흔적이잖아. 그래가지고 저 해저로 뭐 430m 정도가 푹 파인 거 아니야? 어? 그게 그게 저 뭐 동성애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동성애. 그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은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천벌을 내린 거지. 그러니까 동성애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동성애였어. 근데 이 나라에서는 왜 동성애를 참나. 그 동성애는 그 천벌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애를 벅벅 쓰는 그런 정치인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등장했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 나라를 좀 등지라고 이 나라를 버리라고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를 자꾸만 내세우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 짐작을 하는데 그 사람은 펄쩍 뛰겠구만. 아유 우린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야. 아니 그럼 난 또 속으로 그러겠구만. 어? 에휴 관두자 그런 말까지 뭐라 해. 아유 속으로 에휴 네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안 하고 왔어. 왜냐 뭐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안 오는 거 아니? 말을 가려서 오는 거야.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래도 저 할 말 있고 해서는 안 될 말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그런 것이 이 나라 저 정치인 중에 그 말 아주 말 똑 부러지게 말하네. 지지율이 떨어지면 북한만 바라본다. 참, 그 왜 그래, 북한. 북한이 지금 제대로 된 정권이냐고. 진짜 최악의 정권이야.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정권을 손으로 꼽으려면 아마 북한일 거야, 내가 볼 때는. 어? 북한보다 더 참혹한 정권이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 있어? 난 모르는데. 나 알지 못하는데. 얼마 전만 해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전 시점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정권을 꼽으려면 북한이야. 내가 볼 때는. 전 시점에선 그래. 얼마 전만 하더라도 다른 정권이 더 참혹한 정권이 좀 있었음. 대표적인 경우에 히틀러라든가 하여간 좀 있었는데 전 시점에서는 북한이 내가 볼 때는 최악의 정권으로는 보여. 근데 이 나라가 지금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나라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도 내가 볼 때는 있는데 그게 누구냐고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해봐. 누구 같아? 김정은한테 상납하려고 애를 벅벅 쓰는 자가 누군 것 같아? 그건 뭐 내가 뭘 설명을 해 그걸 각자 알아서 그거 말했다가는 명예훼손죄로 내가 응? 고발당할 일이 있냐고. 고소 내지는 고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 고소는 피해자인 경우가 당사자인 경우에 하는 게 고소고 고발 그 제3자가 나서는 거는 그러니까 피해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서는 게 고발.